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의 원인 4, 손상된 애착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의 원인 분석 중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상된 애착 이야기입니다. 그럼 애착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애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몹시 끌리거나 정이 들어서 그 대상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함을 답니다. 심리학적 의미로는 양육자 또는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깊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 연결된 상태 혹은 그런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죠. 대표적인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생애 초기 아기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애착이죠. 보통 출생 후 2년에서 3년 사이의 양육자, 주로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관계를 애착관계라고 합니다. 이 애착관계는 아기 입장에서 생존과 관계도 깊지만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신뢰감 갖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저의 상담 경험 중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사별 후 만 3세까지 6번의 양육자가 바뀐 아이가 있었습니다. 생애 초기에 양육자가 6번 바뀐 경우였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단체 생활 부적응, 분리불안과 대인기피 등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바로 생애 초기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였죠. 이렇듯 애착과 애착 관계는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한 번 형성된 애착은 살아가며 변한다는 주장과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와 손상된 애착을 치료하느냐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착에는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이 있는데요. 안정애착을 가진 분들의 경우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안정적인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이 높고 타인에 대해 관대한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분들의 경우 정서적, 심리적, 관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죠. 사람들은 원가족의 안정 애착이나 불안정 애착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가진 남녀는 서로 만나 결혼하죠. 부부들 중에는 안정 애착 대 안정 애착 유형보다 불안정 애착 대 불안정 애착 유형 조합이 많죠. 그리고 불안정 애착 대 불안정 애착 유형 조합들은 연애 시절 서로에 대한 호감과 매력을 느끼죠. 이것을 다른 비유로 설명해 드리면 성향적으로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내향적일 경우 이런 모습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매력으로 전환되죠. 그 이유는 자신에게 없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저항애착과 회피애착 유형의 남녀가 만날 경우 회피애착을 가진 분이 저항애착을 가진 분을 볼 때 뭔가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고 자신과 같이 회피보다 직면하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며 혹 자신이 회피하고 싶을 때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죠. 반면 저항애착을 가진 분은 회피애착을 가진 분을 볼 때 뭔가 부드럽고 유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좌충우돌하는 자신보다 차분한 느낌의 상대방에 대해 혹 자신이 과할 경우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환상의 콤비가 되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죠. 그런데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기대처럼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현실이라는 결혼 생활에 돌입하면 회피애착을 가진 분은 직면해야 할 상황에서 회피, 도피 기제를 사용하죠. 예를 들면 대화해야 할 상황까지도 회피하죠. 반대로 저항애착을 가진 분은
회피 기제를 사용하는 배우자의 태도에 대해 비난과 공격을 하며 분노합니다. 불안정 애착이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을 지배하죠. 이때부터 부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우리는 결혼해서는 안 될 부부였다든가 같은 합리화와 투사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양가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서와 같은 이유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만 더 이상 결혼 생활의 행복과 만족은 생기지 않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 하듯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정 애착이 강화되는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을 하죠. 즉, 애착과 애착 관계가 손상되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될 경우 부부의 삶도 불행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삶도 불행으로 달려가는데요. 왜냐하면 불안정 애착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혼의 위기, 외도의 위기는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이혼 혹은 외도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의 원인 중 하나로 손상된 애착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부부가 어떤 애착 유형인지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에 저항애착과 회피애착의 유형이 부부로 만날 경우 한 사람은 집착과 몰입 그리고 불만과 비난의 화신이 된다면 다른 한 사람은 회피와 도피, 무책임과 무관심의 화신이 되죠. 이 가운데 혹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성이 생기면 외도의 욕망과 유혹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이것이 촉발 요인이 되어 정서적 외도는 성적 외도로 이어지죠. 따라서 외도하면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성적 쾌락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외도에 대한 말초 신경적인 진단과 판단입니다. 이보다 더 큰 범죄에서 낮은 자존감, 외도 피해 경험, 그리고 왜곡된 동정심과 함께 손상된 애착도 외도 발생과 원인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외도에 대한 이런 진단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외도 직면 후 서로 열심히 잘하면 되죠 라는 신념으로 불안정 애착을 강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요. 결국 이것이 누적될 경우 외도가 재발됩니다. 여러분의 애착 유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과정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분석과 탐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 등 상담 치료 현장에서 가능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탐색을 할 경우 자기가 보고 싶은 것과 믿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사와 공동작업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분석과 탐색을 하고 부부의 애착에 대한 분석과 성찰을 해야 하죠.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이해하시며 공감하신다면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 등 상담 치료에 대해 저항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외도 재발을 막고 싶고 외도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상식적 수준의 모토 선언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변화의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의 원인 중 하나로 손상된 애착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